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9월 30일에 퍼블리시된 네이처 페이퍼 한 편을 갖다가 리뷰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원본 논문이 나와 있고요.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Extreme and Isotropic Vulnerable Thermal Conductors 돼 있는데요.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배경이 되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논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열이라고 하면요. 여기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이런 솔리드, 고체가 있다고 하면 이 한쪽에 온도가 T1이고 T2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물론 열이 이제 온도가 높은 데도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 흐르는 정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Q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단위는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의 일종이라서 우리가 줄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에너지가 시간당 흐르는 양, 그러니까 줄 per sec, 이게 와트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열이, 에너지가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가느냐, 이걸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 흘러가는 이 양,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플럭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Q 값은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열의 양, 에너지의 양은 여기 보시면 dt over dx로 되어 있는데 dt라고 하는 것은 이제 t1 t2 온도차 그리고 여기에 거리, 그러니까 dt 나누기 dx,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그라디언트 t로 표현을 하는데 이 q라고 하는 것이 이 델타 t,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t에 비례한다는 건 이제 사람이 알고 있고 이건 오래전에 프리라는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제안을 했었죠. 근데 q하고 델타 t의 관계를 갖다가 이퀄로 놀려다 보니까 이번에 계수가 필요한데 이 계수가 더 카파로 주로 쓰고 있는데요.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thermal conductivity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를 살펴보게 되면요. Q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per sec, 즉 줄 per sec, 시간당 에너지의 흐름인데 요거는 이제 카파 같은 경우에는 와트 per 미터 켈빈, 즉 온도죠. 그러다 보니까 K 값이 크면 클수록 Q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thermal conductivity 또는 우리말로는 열 전달 계수, 열 전도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thermal conductivity라고 하는 것은 열 전도율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단위는 그러니까 와트 퍼 미터 켈빈이고 주로 카파라는 이제 이런 심벌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카파라는 것의 정의는 여기 이제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The measure of how fast a material can dissipate he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얼마나 빨리 열을 전달시켜서 열을 소멸시킬 수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정도를 갖다가 카파, 즉 thermal conductivity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는 거는 thermal conductivity 값을 갖다 표현을 해놨는데요. 몇 개를 갖다가 가장 좋은 건 다이아몬드 값이 2300이나 되고 있고요. 가장 안 좋은 거는 공기, 에어, 그러니까 0.016 거의 열을 전달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실버, 커퍼, 구리, 그리고 골드, 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도 좋은 값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런 커퍼나 실버에 비해서 낮은 값을 좀 갖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철 같은 경우는 80, 글라스는 굉장히 낮아가지고 0.8, 그리고 이 브릭, 벽돌이죠. 이런 것도 0.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 익숙한 물질, 즉 다이아몬드는 열을 굉장히 잘 전달을 하고 공기는 열을 거의 전달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thermal conductivity, 즉 열 전도율 또는 열 전도 계수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굉장히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열을 전달을 시키지 않는 단열재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왼쪽에 보여지는 사진이 이제 스티로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코머셜 네임, 그러니까 상업명이고요. 원래 네임은 폴리스타이린 폼이라고 이제 학술명인데 우리는 그냥 스티로폼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알갱이 하나를 갖다가 확대를 하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하나가 이 이제 조그만 알갱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데 이 안에다 공기가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이 전달이 돼서 가야 되는데 이 공기를 만나니까 열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서 열이 이제 단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단열재로 이런 스티로폼을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기의 낮은 열 전달 계수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이런 발명품이죠. 여기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이게 CPU, 컴퓨터에 있는 CPU가 있는데 보통 컴퓨터를 조립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CPU 조립할 때
이 CPU 표면에다가 이렇게 서멀 컴파운드로 이루어진 페이스트를 갖다 이렇게 칠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디바이스를 올리게 되는데, 이 CPU가 이제 컴퓨터가 부하가 걸리면 굉장히 열이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열을 갖다 빨리 발산을 해야만 컴퓨터가 이제 락다운이 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서멀 페이스트를 갖다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은 이 CPU에서 발생된 열이 여기 서멀 페이스트를 타고서 금방 발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공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옆에 팬을 달아가지고서 공기를 불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게 식히는 효과, 쿨링 효과를 갖다가 우리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것들은 앞에 거, 그러니까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낮은 열 전달 개수를 이용해서 단열을 시키는 거고, 지금 CPU 같은 경우에는 열 전달이 잘 이루어지는 물질을 도포를 해가지고 얘가 과열이 되지 않게 방지를 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죠. 열적인 물성 측면에서 봤을 때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아이소트로픽, 두 번째 거는 애나이소트로픽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거 등방성, 그리고 이거는 비등방성 열전도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큐빅이 있다고 하면 이 물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열이 이렇게 발산이 될 텐데, 이 방향에 상관없이 일정한 양의 열이 발산이 된다고 하면, 즉 방향에 상관이 없이 thermal conductivity, 그러니까 열 전도 계수 값이 일정하다고 하면, 다 같다고 하면 이건 등방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어로 이루어진 이제 물질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벽돌이라고 한다면, 벽돌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이 방향으로 전달되는 열 전달 계수와 이 방향, 즉 레이어의 평행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의 열 전달 계수 K 값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갖다가 이제 비등방성 열 전도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들이 이런 특성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기 실린더리칼 이런 구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나무 같은 경우, 이 나이테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열을 잘 전달하는 반면에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는 열이 잘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이 방향, 즉 이 수평 방향으로 열이 잘 전달되는데 이 방향으로도 열 전달 계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등방성 열 전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할 때 여기 보시면 thermal conductor and isotropic ratio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우로 표현을 하는데, 주로 로우라고 하는 게 이 방향, 즉 인플레인 방향의 thermal conductivity, 그리고 through plane 방향의 thermal conductivity 두 개의 레이시오가 다 로우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값이 아주 큰 물질들이 있습니다. 나무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보론 나이트라이트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통상 많이 알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흑연입니다. 흑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흑연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필심에 해당되는 것이 흑연인데, 이거 뭐 영어로 그라파이트라고 하죠. 이 물질이 이제 이 비등방 재료이고 이 로 값이 굉장히 큰 재료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흑연을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것이 카본, 탄소이고요. 탄소가 육각형으로 이렇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한 층을 이루고 있고, 다음 층이 여기 위에 붙어 있고, 또 다음 층이 위에 붙어 있고, 그리고 층과 층 사이의 거리가 340 피코미터니까 약 3.4 옹스트롱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열 전달 계수와 이 방향으로 가는 열 전달 계수가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방향으로는 굉장히 빨리 가고 이 방향으로는 거의 열이 전달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값, 카파의 값 차이가 약 34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물질 중에 가장 큰 이런 로 값을 갖는 재료입니다. 흑연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CPU라는 것이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얘를 갖다가 좀 냉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CPU만 딸랑 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 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열전도 계수가 어느 정도 높은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도포를 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아이소트로픽한 물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등방성 재료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정한 열이 이제 가해지고 이게 발산을 해야 되는데, 초기 온도가 T1이고 이게 T2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이 케이스 1의 경우에는 CPU에서 나온 열이 공기로 빠져나가는데, 공기는 열 전달 계수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열 방출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PU가 과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이소트로픽 등방성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도포를 해놓게 되면은 CPU에서 나온 열을 갖다가 이 등방성 재료가 흡수를 해서 다시 발산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CPU가 과열되는 걸 어느 정도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온도가 T1, T2가 같은 온도라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T2, 즉 케이스 2에 해당되는 온도가 훨씬 낮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쿨링이 되는 거죠. 케이스 2 같은 경우. 이번엔 반대로 CPU가 있는데 여기 등방성 재료가 아닌 비등방성 재료로 이렇게 물질을 코팅을 해놨다고 하면은 물론 열 전달 개수가 굉장히 좋은 물질이지만 이 K perpendicular와 K parallel이 같지 않고 이렇게 값이 큰 값 차이를 갖다 보이는 물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 CPU에서 열이 나게 되면은 이 방향, 즉 이 through plane 방향으로는 열이 거의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열이 이렇게 패러렐하게 평행하게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열이 1, 2는 못 가고 다 1, 2 쑥 빠져나가기 때문에 쿨링을 갖다가 더 앞선 재료들에 비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물론 이게 정말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페이퍼에서는 이거를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 전자 소자가 있을 때 얘를 쿨링하기 위해서 이런 N-아이소트로픽한 터멀 컨덕터를 갖다가 도포를 하게 되면 쿨링을 갖다가 더 이펙티브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를 갖다 다시 비교를 해놨는데요. 가장 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은 케이스 1에 해당이 되고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쿨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뭐 디자인을 잘하게 되면 쿨링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뭐 효율적이긴 하지만 케이스 3에 비해서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온도가 다 똑같다 할지라도 발열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T1은 여전히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T2, 아마도 T3, 즉 비등방성 재료로 코팅을 해놓은 이런 CPU가 온도가 가장 많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쿨링이니까 냉각을 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좀 합리적인 방법은 이 롯값, 그러니까 N-아이소토픽 레이저 값이 굉장히 큰 소재를 개발하게 되면 이건 어떤 쿨링을 할 수 있는 소재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롯값을 어떻게 크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 퍼블리시된 이 네이처 페이퍼에서는 이 롯값을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본 페이퍼에서는 MOS2, 그러니까 몰리브데늄 다이설파이드라는 물질을 갖다가 이용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2차원 물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라파이트의 한 층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그래핀과 비슷하게 MOS 또한 이런 2차원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 동그라미가 몰리브데늄이고 여기 노란색이 설퍼, 황이죠. 그래가지고 물질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층, 또 한 층, 또 한 층이 되어 있고 층과 층 사이는 반데르발스 본딩으로 연결되어 있고 층 간 거리가 약 6.5 옹스트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생겨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찌그러진 사각형 모양으로 현재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본 페이퍼에서 이제 이용한 방법은 그러니까 MOS 층 한 층이 이렇게 있고 다시 한 층이 있고 또 한 층이 있고 또 한 층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인플레인 방향으로 가는 서멀 컨덕티비티 값과 스로 플레인으로 가는 서멀 컨덕티비티 값이 같지가 않고 물론 이 값이 더 큽니다. 인플레인 방향으로. 근데 본 페이퍼에서는 어떤 트릭을 썼냐면은 이것들이 이렇게 평행하게 나열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트위스트 되게끔 서로 엇갈리게끔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열 전달이라고 하는 게 포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인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잘 뚫려져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길을 따라서 포논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층과 층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징검다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논이 점프해서 한번 가고 점프해서 한번 가고 점프해서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열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루 플레인 방향의 서멀 컨덕티비티 값이 이 인플레인 방향보다 좀 굉장히 작은 편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차이를 더 벌리기 위해서 본 페이퍼에서는 이 한 층 한 층을 갖다가 서로 엇갈리게끔 아예 뒤틀리게끔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이 말은 인플레인 방향에서는 잘 닦여져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이 스루 플레인 방향에서는 거의 징검다리 수준이었는데 징검다리가 돌이 일정하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막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논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하기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K, 이 로 값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거죠. 왜냐면 이 값이 퍼펜디큘러 방향의 이 thermal conductivity 값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 값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본 페이퍼에서 보인 겁니다. 본 페이퍼에서 이분들이 이거를 MOS2라는 물질을 어떻게 제작을 했냐면은 각 층을 떼어내가지고서 한 층씩 한 층씩 적층을 시켰습니다. 이 실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 1인치 이 다이아미터이고 이렇게 실리카에다 올려놨는데 한 층만 올렸을 때는 색깔이 이렇게 변한 걸 보일 수가 있고요. 10층을 깔았는데 색깔이 이렇게 둔탁해집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이 하얀색이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해서 이게 총 10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이걸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TEM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10층으로 만들었다는 걸 보였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K값, 그러니까 카파 값, thermal conductivity 값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값들은 요 through plane 방향 thermal conductivity 값이고 위에 있는 값은 in plane 방향의 thermal conductivity 값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연두색으로 된 것들이 현재 이렇게 제작된 물질의 through plane 방향 thermal conductivity입니다. 값을 보시면 이게 로그 스케일이니까 약 0.0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through plane 방향 0.01이고 in plane 방향은 거의 50 이상, 거의 100에 근접한 값입니다. 이 값의 레이쇼를 갖다 따져보게 되면 본 페이퍼에서 얘기하기로는 거의 값 차이가 1000배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리포트를 현재 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이 페이퍼에서 이제 밝힌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림을 캡처해야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드, AU로 갖다 전극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작한 물질을 갖다 이렇게 덮었을 때 그리고 히팅을 했을 때 어떤 열 전달 관련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규명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깔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골드가 히팅이 그냥 그대로 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MOS2라는 물질을 깔았을 때 보면 어느 정도 쿨링이 되어 있죠. 이런 차이를 보였고 이 단면을 갖다가 이 단면을 살펴봤을 때 이게 빨간색 골드 전극이고 이게 이제 온도 9배인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거는 이제 아무것도 깔지 않은 거, 위에 거는 이제 MOS2 갖다가 이제 깔아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골드 표면에서 온도를 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골드만 있을 때 아무것도 깔지 않았을 때 거의 온도가 300켈빈에 가까운데 이 MOS2라는 물질을 깔았을 때는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약 50도 정도 차이가 나죠. 뭐 50도라고 하면 뭐 크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50도는 굉장히 큰 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컴퓨테이션 데이터이긴 한데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온도를 갖다가 50도 가까이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험적으로 규명을 한 거는 이 그림인데요. 이 전극에다가 이제 전압을 가해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것 같다가 이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 그래프 보시면 약 3V 정도에서 이렇게 브렉다운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 MOS2를 덮지 않았을 때 그런데 MOS를 덮어가지고 이제 전압을 갔을 때 보면 약 4V까지 이렇게 전류로 인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OS2가 이제 단열도 되지만 열도 빨리 전달을 시켜가지고 디바이스, 그러니까 즉 소자의 열적인 안정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요 실험을 가지고서 데모를 했습니다. 디바이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surface to volume ratio, 즉 비표면적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작아지면 아무리 작은 열이라 할지라도 열 발생이 많아져가지고서 이 소자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본 페이퍼에서 이 물질, 2차원 물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냉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였고 이게 아주 이펙티브하다는 걸 보였습니다. 물론 논문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봐서는 이걸 의도해서 이제 이걸 발견하신 것 같지, 의도를 해서 개발하신 것 같지는 않고 우연히 측정을 하다가 발견하신 걸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요. 우연한 발견이 우연하긴 했지만 아주 유스풀한 발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리파이닝이 되고 좀 디테일한 연구가 잘 된다고 하면 추후에 기술적으로 임팩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